갤럭시 폴드 5 진짜 잘 나왔네요. 틈이나 두께 및 무게, 성능 좋아진 건 알고 있었는데 카메라가요 이렇게 많이 향상됐는지 몰랐어요. 근데 이건 좀... 네, 직접 커스텀해 쓰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테크몽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번 갤럭시 언팩에서 갤럭시 플립 5를 가장 기대했지만 제가 가장 기대했던 거는 여기 있는 갤럭시 폴드 5예요. 왜냐하면 저는 이게 리뷰용이 아니라 실제로 제가 제 돈 주고 구입해서 메인으로 쓸 거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갤럭시 폴드 5 사전 예약을 했고 도착하기만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폴드 5가 제 손에 들어오게 됐어요? 네, 협찬 아니고요, 삼성 대여 아니고요, 갤럭시 투고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좀 써봤는데 와, 진짜 잘 만들었네요. 사실 이번에 G 플립 5가 너무 잘 나와가지고 좀 묻힌 감이 있는데 이번 폴드는 진짜 아쉬운 점이 많이 개선됐어요. 물론 왜 이런 거 아직도 안 고쳐줘 하는 부분도 있긴 한데요. 그럼 지금부터 제가 살펴본 갤럭시 폴드 5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일단 이번 G 폴드 5는 전작과 비교했을 때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거는 바로 그립감과 무게예요. 저희 회사 직원 중에 한 명이 제가 폴드 이렇게 맨날 쓰고 다니는 거 보고 폴드가 다 좋아 보이긴 하는데 그립감하고 무게, 특히 그립감이 진짜 많이 아쉽다라고 해서 폴드 그냥 구입할 생각이 있었다가도 없어진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번 G 폴드 5는 손에 이렇게 딱 쥐어보자마자 와, 진짜 그립감 좋아졌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시다시피 이번 폴드는 무게도 정말 가벼워지고 이렇게 힌지 사이 틈도 좁아지면서 두께가 진짜 많이 얇아졌어요. 그래서 그냥 앞면만 딱 보면 별로 차이가 안 나 보이는데 측면을 보고 이렇게 그립을 해보면 와, 진짜 차이가 많이 납니다. 물론 이제 카메라는 전작보다 조금 더 튀어나와 보이기도 하고 실제로 측정을 해봐도 조금 더 튀어나오긴 했는데 그래서 케이스 안 씌우고 바닥에 놓고 이렇게 흔들면 여전히 흔들리긴 합니다. 그리고 이번 갤럭시 폴드 5를 이렇게 접었을 때 작동감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훨씬 좋아졌어요. 기존의 G 폴드 4도 이 작동감이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었었거든요. 근데 처음에 좀 되게 큰 힘이 들어갔다가 중간부터는 거의 일정한 힘이 들어가서 이렇게 쫙 펼쳐지는 이런 방식이었는데 이번 G 폴드 5는 처음에 한 30도 정도는 힘이 되게 작게 들어가다가 여기서는 힘이 조금 들어가는 편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힘이 좀 많이 들어간다 싶었는데 순간적으로 탁 풀리면서 확 펼쳐져요. 펼칠 때 초반에 힘이 되게 적게 들어가고 마지막에 확 펼쳐지는 게 진짜 마음에 듭니다. 전작인 G 폴드 4는 펼쳤을 때 이렇게 180도로 쭉 안 펼쳐져서 조금 더 힘을 줘서 이렇게 펼쳐야 180도가 됐잖아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확 펼쳐지는 게 정말 좋네요. 그리고 닫힘감도 되게 좋아졌습니다. 이전 갤럭시 폴드 4는 닫을 때 탁 소리가 되게 크게 들렸는데요. 이번 G 폴드 5는 소리가 되게 작아졌어요. 이런 식으로요. 차이가 나죠. 소리가 작다는 거는 더 고급스러운 느낌도 느낌인데 스마트폰에 가해지는 충격이 더 작다는 거거든요. 제가 이렇게 메인으로 사용하고 있는 G 폴드 4에 닫히는 부분을 보면 여기 이렇게 댐퍼가 있잖아요. 근데 이 댐퍼에 맞닿는 반대 부분을 보면 이 부분이 이렇게 깨져 있어요. 그래서 접었을 때 보면 정확하게 댐퍼가 닿는 이 부분이 이렇게 깨져 있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억지로 깬 게 아니라 이게 그냥 실사용 중에 이렇게 깨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댐퍼하고 닿는 부분이 좀 불안불안했던 거는 이 G 폴드 4만 그랬던 게 아니고 이렇게 예전에 사용하던 G 폴드에서도 이 댐퍼가 빠지거나 이런 문제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G 폴드 5에서는 닫을 때 이 소리도 되게 작아졌고 마지막에 되게 부드럽게 닫혀가지고 이 힌지 내구성 자체도 언팩에서 개선했다고 하는데 이 다른 부분의 내구성도 굉장히 많이 개선됐을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유튜브 쇼츠를 만들어가지고 이 G 폴드 4의 보호 필름이 사용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경향이 있고 그거는 G 폴드 4 문제뿐만 아니라 예전에 있었던 플립이나 4도 다 그래왔다라고 영상을 찍은 적이 있는데 이번엔 좀 그런 게 좀 개선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일단 제가 메인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G 폴드 4 같은 경우에는 이 영상에서도 말씀드리긴 했는데 이렇게 내부의 보호 필름이 디스플레이 전체를 다 보호하지 못하고 이렇게 힌지 부분이 조금 안쪽으로 짧아서 안쪽 픽셀이 이렇게 비쳐 보이는 문제가 있었고요. 이거는 제가 몇 달 동안 사용하니까 필름 부분이 들떠서 삼성 서비스 센터에서 교체를 받았는데도 지금 똑같은 문제가 있어요. 근데 G 폴드 5는 제가 지금 봤는데 이런 문제가 훨씬 줄어들었네요. 그리고 G 폴드 4는 지금도요, 열고 닫을 때 가까이 이렇게 귀를 대고 들어보면 마지막 열 때 찌지지직 소리가 납니다. 이건 이제 힌지 작동부에 구리스가 맞물렸을 때 좀 이런 소리가 나기도 하고 그게 아니면 이제 보호 필름이 조금씩 이렇게 밀리면서 나는 소리인 것 같은데 G 폴드 5는 그런 소리가 거의 안 나네요. 그래서 이건 좀 오래 사용해봐야 알겠지만 G 폴드 5는 여기 힌지 사이 갭도 좀 많이 줄어들었고 이 힌지 자체 방식이 바뀌면서 아무래도 필름이 들뜨는 문제는 예전보다 좀 줄어들지 않았을까라는 기대를 좀 하게 돼요. 근데 그게 단순히 필름 문제니까 필름만 교체하면 원래도 되는 게 아니었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걸 교체를 안 해주고 계속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그런 상태에서 추운 곳에 가가지고 이걸 열고 닫고 하다 보면 안에 디스플레이 자체가 파손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G 플립 5에서는 힌지도 힌지인데 댐퍼가 됐든 힌지가 됐든 보호 필름이 됐든 디스플레이가 됐든
됐던 내구성 측면에서 좀 많이 신경을 쓴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보호 필름 문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하네요. 그리고 보호 필름 살펴본 김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이게 갤럭시 Z 폴드 3까지는 외부 디스플레이에도 보호 필름을 해줬거든요. 근데 Z 플립 4 때 여기에 보호 필름이 없어졌는데 Z 플립 5도 외부에도 보호 필름이 안 달린 채로 나올 것 같습니다. 요즘 제조사에서 얼마나 디스플레이를 잘 만드는데 필름이든 강한 유리든 안 붙여도 돼, 뭐 스크래치 조금 생겨봐야 티도 안 나, 티도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최근 거의 1년 동안 Z 폴드 4를 보호 필름이나 강한 유리 안 붙이고 사용해본 실사용자 입장에서 말씀드리는데, 강한 유리든 보호 필름이든 붙이는 걸 추천드립니다. 보시다시피 제가 가지고 있는 Z 폴드 4도 여기 되게 눈에 띌 정도로 큰 스크래치가 생겼고요. 제 갤럭시 탭 S8 울트라도 이렇게 스크래치가 되게 강하게 생겨서 아예 픽셀 부분이 이렇게 도드라질 정도인데, 제가 일부러 긁은 것도 아니고 그냥 실사용 조건에서 이렇게 생긴 겁니다. 사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디스플레이는 화질만 놓고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안 붙이는 게 뭐 최고긴 해요. 근데 좀 오래 쓸 거라면 붙이고 사용하는 걸 추천드리는 데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파손 예방, 두 번째가 스크래치 예방이고요. 세 번째가 바로 터치감이에요. 파손이나 스크래치는 제가 뭐 더 말씀드릴 필요는 없는 것 같고, 터치감은요, 모든 스마트폰 디스플레이에는 지문이 디스플레이에 묻는 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유분 방지 코팅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실사용 중에 이 코팅이 점점 벗겨집니다. 이거는 디스플레이에 물방울 떨어뜨려 보면 알 수 있어요. 이렇게 Z 폴드 5 같은 경우에는 물방울을 떨어뜨리면 굉장히 이렇게 표면 장력이 느껴질 정도로 동그란 모양을 유지하고 있고요. 조금만 기울여도 물방울이 이렇게 쑥쑥 귀엽게 이동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귀엽죠. 근데 1년 동안 제가 아무것도 붙이지 않고 사용한 Z 폴드 4 같은 경우에는 이 물방울의 동그란 모양도 조금 떨어지기도 하고, 본체를 기울였을 때 미끄러지는 모양도 Z 폴드 5처럼 매끄럽게 미끄러지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좋은 터치감과 이런 스크래치나 파손을 좀 예방하기 위해서 보호 필름이나 강화 유리 붙여 쓰다가, 그럼 그 강화 유리나 보호 필름 자체에도 유분 방지 코팅이 벗겨져 나갈 거잖아요. 그럼 그거 떼가지고 다시 새로 붙이고 이렇게 계속 사용하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특히 이번 폴드 시리즈에 더 그런 거 붙였으면 좋겠다고 느끼는 이유가 뭐냐면, 디스플레이가 파손되었을 때 삼성 케어 플러스 자기 부담금이 더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가 구입한 제품 받기 전에 강화 유리나 보호 필름 따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번 Z 플립 5에 제가 정말 기대했던 액세서리가 있어요. 바로 여기 있는 슬림 S펜 케이스입니다. 저는 외부에서 업무 볼 때 이렇게 S펜 홀더를 여기다가 이렇게 꽂아가지고 밖에서 뭔가 필기나 메모할 일 있으면 바로 이렇게 메모를 하면서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두꺼운 걸 여기다 꽂아 놓으면 이게 무선 충전도 제대로 안 되고요. 두께도 안 그래도 두꺼운데 너무 두꺼워지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평소에는 S펜 홀더 빼고요, 그냥 이렇게 스탠드로 쓸 수 있는 킥스탠드 커버 이런 거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S펜을 케이스에 이렇게 넣을 수 있으면서 케이스 자체가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것도 좀 덜한 이런 케이스가 있다고 해가지고 제가 구입을 했거든요. 사실 가장 좋은 거는 이 폴드 본체 자체에 이렇게 S펜을 꽂아 넣고 삽입될 수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 완성도 있는 케이스를 만들어 준 것만 해도 전 이번 폴드 5에 굉장히 만족스러운 부분인데요. 확실히 이걸 좀 써보니까 예전에 폴드 4에 있는 S펜 케이스보다 훨씬 나아요. 물론 얘 자체가 바닥에 놓고 스탠딩 할 수 있는 걸로 쓸 수 없다는 건 조금 아쉽긴 한데, 전 그거보다 S펜을 좀 많이 쓰는 입장에서 이게 훨씬 더 마음에 듭니다. 이것도 색상이 되게 다양하게 있는데, 전 Z 폴드 5를 아이스블루 색상으로 사서 그거랑 비슷한 색상으로 구입을 했어요. 이 케이스를 구입하면 이렇게 뒤에 붙일 수 있는 뒤쪽 커버랑 외부 디스플레이에 붙일 수 있는 이런 커버도 같이 주는데, 전 이거는 여기는 이 부분을 떼고 붙이면 나중에 제 거 본체에 붙일 때 접착력이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이거 말고 요것만 말씀드릴게요. 기본적으로 S펜은 여기 이렇게 삽입이 되어 있는데, S펜을 빼내려면 여기 있는 스위치를 밑으로 이렇게 내리면 삽입되어 있는 S펜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따로 뺄 수가 있고요. S펜을 꽂을 때는 펜 촉을 아래로 가게 한 다음에 이렇게 삽입을 하고 이렇게 누르면 탁 소리가 나면서 꽂힙니다. 물론 꽂을 때 방향은 이렇게 꽂아도 되고요, 뒤집어서 이렇게 꽂아도 꼽혀요. 물론 이제 이거를 세워놓고 꽂으면 안 꼽히긴 합니다. 그럼 반대로 꽂으면 어떻게 되냐, 반대로 꽂아도 꼽혀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도 펜이 뽑힙니다. 물론 여기서 뒤집어도 꼽혀요. 그래서 어느 쪽으로 해도 되는데, 펜 촉을 조금 보호하고 싶으시다면, 그리고 좀 더 덜 빠지게 하고 싶으면 펜 촉을 안쪽으로 가게 한 다음에 이렇게 사용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그리고 펜이 수납된 상태에서 안 펼치고 이렇게 사용했을 때 기준으로 흔들림이 조금은 있고요. 근데 우리가 필기를 할 때는 보통 화면을 펼쳐놓고 쓰는데, 이렇게 펼쳐놓으면 여기 이렇게 디스플레이 쪽 커버를 씌우더라도 흔들림이 조금 있다는 거는 조금 아쉽네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렇게 들고 사용할 때 이걸 좀 사용해라, 이런 용도로 이렇게 설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가 장점. 지금부터는 좀 아쉬운 점도 말씀드릴 건데요, 이게 펜이 수납된 상태에서 흔들었을 때 빠지진 않거든요. 근데 달랑달랑달랑 소리가 나고요. 그 말은 펜이 안쪽에서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이렇게 좀 흔들립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이렇게 쥐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만지면
펜이 계속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게 뭐야 싶어서 이렇게 좀 봤는데 펜을 이렇게 돌리잖아요. 돌아가요. 지금 돌아가는 거 보이시죠? 이 부분 좀 튼튼하게 고정되게 만들어주시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와 진짜 다 잘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이런 마이너스를. 그래서 저는 집에 있는 안 쓰는 패드를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안에다 붙여 넣었는데 이렇게 하니까 S펜을 꽂았을 때 돌아가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고 탈탈거리지도 않고 완전 좋네요. 이제 좀 제대로 쓰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뽑히는 것도 전혀 문제가 없는데 근데 좀 끈적거리네. 그리고 성능은 뭐 이게 스냅드래곤 8 젠2가 들어갔으니까 이건 S23에서도 그렇고 플립 때도 그렇고 뭐 대부분 성능 많이 향상됐다는 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성능 벤치마크 돌리면서 점수 놀이는 뭐 굳이 안 할게요. 근데 전 그거보다 훨씬 더 체감되는 부분이 뭐냐면 제가 메인으로 사용했던 거는 Z 폴드 4였잖아요. 여기에서 여기로 넘어오면서 뭐 게임이나 그런 고사양 작업을 하지 않고 그냥 바탕화면에서 앱 몇 개만 실행시켜봐도 아니면 그냥 앱 동작할 때 애니메이션 몇 개만 봐도 굉장히 많이 향상됐습니다. 체감이 될 정도예요. 사실 이런 체감은 갤럭시 S22에서 23로 넘어올 때 AP가 바뀌면서 많이 향상됐다는 체감이 들었는데 저는 워낙 폴드를 좀 오래 써오다 보니까 제 메인 스마트폰에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걸 느낀 거는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이게 최근 원 UI가 업데이트되면서 점점 애니메이션이 부드러워지고 있긴 한데 확실히 스냅드래곤 8 젠2가 들어간 칩셋은 이런 게 훨씬 최적화가 잘 돼 있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Z 폴드 5 보면서 이거는 개선됐으면 좋겠는데 싶었는데 개선 안 됐네 했던 부분도 있거든요. 바로 앱 최적화 부분이에요. 사실 배달의 민족 같은 일반 앱들이 내부 디스플레이에서 이렇게 화면 비율이 좀 불편한 거는 뭐 이해할 수 있지만 내부 디스플레이에서 유튜브 볼 때 위아래로 스크롤하거나 댓글을 볼 때 아래가 이렇게 좀 잘리는 거는 진짜 불편합니다. 조금 확인해 보니까 영상 비율이 2대1이면 이런 문제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유튜브에 올라오는 대부분의 영상은 16대9 비율인데 이런 영상을 볼 때 아래 부분이 잘려서 심하면 자막이 안 보이기도 해서 이건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전작과 비교했을 때 센서로 보나 렌즈로 보나 뭐 큰 차이가 없어 보이긴 해요. 근데 그거는 스펙상 그냥 그렇다는 거고 실제로 AP가 바뀌면서 그리고 소프트웨어 최적화를 더 많이 해주게 되면서 카메라 성능이 전체적으로 많이 향상됐습니다. 특히 어두운 곳에서 찍은 사진이 진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계단 디테일이 완전히 다르죠. 확실히 이번 갤럭시 언팩에서 야간 사진을 강조한 이유가 있네요. 그래서 야간 사진을 좀 더 테스트 해보려고 갤럭시 폴드 4랑 5를 들고 광교 호수공원을 가봤어요. 그리고 사진을 찍어봤는데 Z 폴드 5가 4보다 훨씬 야간 사진에서 빛을 빨리 모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진 결과를 바로 확인해보니까 Z 폴드 5는 진작에 합성이 끝나는데 Z 폴드 4는 훨씬 더 늦게 합성이 끝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같은 조건에서 사진을 찍었을 때 Z 폴드 5가 야간 모드가 훨씬 더 적극적으로 활성화가 됐습니다. 똑같은 앵글로 찍는데 Z 폴드 4는 그냥 찍히고요. Z 폴드 5가 이렇게 야간 모드로 들어가요.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결과물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둘 다 야간 모드로 들어가도 Z 폴드 5가 훨씬 더 디테일이 더 살아있는 게 눈에 띄어서 확실히 Z 폴드 5는 야간 모드에서 처리 속도로 보나 결과물로 보나 성능이 많이 향상됐어요. 그리고 손떨림 보정도 진짜 많이 향상됐어요. 이게 슈퍼 스테디를 끈 상태에서 4K 60프레임 동영상으로 손떨림 보정을 비교한 건데 진짜 차이가 많이 나죠. 근데 슈퍼 스테디 기능을 켜면 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번엔 둘 다 슈퍼 스테디를 켜고 FHD 60프레임으로 비교를 했는데 확실히 Z 폴드 5가 완전 안정적이죠. 이제 손떨림 보정은 갤럭시 S 시리즈랑 비교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Z 폴드 4는 슈퍼 스테디 촬영할 때 최대 해상도가 FHD였는데 이게 폴드 5로 오면서 QHD로 업그레이드 됐고요. 그리고 슈퍼 스테디 손떨림 보정도 이렇게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바뀌었고요. 8K 영상 촬영도 24프레임에서 30프레임까지 촬영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Z 폴드 4에서는 60프레임에서 HDR 영상을 촬영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 이것도 촬영 가능해졌네요. 이게 뭐 Z 폴드 4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하면 5처럼 될 수 있지 않냐 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칩셋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바뀐 변화이기 때문에 이건 온전히 Z 폴드 5의 카메라 업그레이드라 봐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카메라가 렌즈하고 센서만 놓고 보면 별로 업그레이드 안 된 것 같지만 확실히 Z 폴드 5는 4보다 촬영 결과물만 놓고 봤을 때는 많은 부분에서 업그레이드 된 게 맞아요. 자, 여기까지가 제가 Z 폴드 4랑 비교했을 때 Z 폴드 5가 어떤 게 바뀌었는지 이런 걸 좀 살펴봤는데 확실히 이번 갤럭시 언팩에서 공개된 Z 폴드 5든 Z 플립 5든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특히 Z 플립 5는 포스던 분들도 넘어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많이 업그레이드 되었고 Z 폴드 5는 그 정도까지 많이 업그레이드 된 부분은 아니지만 소소한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업그레이드가 되었고 카메라도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업그레이드 되었고요. 특히 그립감이랑 휴대성이 워낙 업그레이드가 많이 되어서 예전에는 폴드하면 두껍고 무거워가지고 그거 안 써 하시는 분들도 이 정도면 괜찮은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확실히 더 매력적인 제품이 되었어요. 그리고 또 외부에서 촬영도 하다 보니까 디스플레이가 더 밝아진 것도 확실히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출시된 제품 중에 제가 메인으로 쓸 거다 보니까 플립보다 폴드에 조금 더 관심이 많았던 건 사실인데 사실 주인공은 플립이었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그랬다면 내년에는 요 폴드에 펜이 직접 밑에 수납이 돼가지고 내년 폴더블 스마트폰의 주인공은 폴드가 되지 않을까 라는 기대도 한번 해보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때는 가능하면 외부 디스플레이도 펜을 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좋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 영상 괜찮았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테크몽이었습니다.